네, 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았고요. 새해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참 역시 뭐랄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지수가 아주 그냥 겁나 올랐죠. 그래서 지금 900 코스닥 지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977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이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닷컴버블 이후로 가장 최고가로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 신고가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추세장에서, 추세가 우상향인 장에서 뭐 지수가 나쁘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겠고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얼만큼 더 올라갈지 이런 것을 이제 행복회로를 더 가져가 보실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실 뭐 신규 성장주 랠리와 함께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이 신규 성장주 그룹이 올랐는데요. 뭐 역시나 엄청 뜨거운 종목인 박셀바이오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세게 밀고 나가주면 아무래도 신규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위험 요소와 호재 요소를 한번 짚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종목은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뭐 앞타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의 상한가 근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오플로우나 또 이오플로우도 역사적 신고가죠. 뭐 이거 말고도 워낙 많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도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사실 12월 30일 저번주에 너무 이제 좀 급락이 좀 나와서 오늘 좀 약간 힘겨운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JP모건 헬스케어주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런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뭐 오스코텍도 올랐고 또 제넥신, 또 이런 제넥신은 안 올랐고요. 한미약품 요건 또 올랐고 또 코아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오르는 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보시겠지만 이 약간 오래된 종목들,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이죠. 이런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 신규 성장주라는 내용 자체가 JP모건 헬스케어이자 신규 성장주인 종목들 위주에서 이 강한 시세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신규 성장주에 대한 위험 요소와 호재 요소를 좀 짚어보시면 일단 뉴스 뭐 리포트는 이렇게 나오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재료 소멸보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좀 그거죠. 재료 소멸보단 가이드라인은 개소리입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어떤 일정 매매에서 이렇게 뭐 재료가 끝났는데 일정이 끝났는데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의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번 주 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상 이번 주 말부터는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선보이려고 어떤 바이오 파이프라인이나 의료기기 같은 것을 선보이려고 어떤 특정한 계약 어떤 딜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은 종목들은 사실상 이번 주 말부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더 박셀바이오라는 부분이 위험 요소입니다. 사실 박셀바이오 자체가 바닥에서 지금 20배 정도 올랐죠. 최저점이 1,500원이었기 때문에 대략 20배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수가 없죠. 이 종목 결국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까지 살아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종목이 만약에 깨졌을 때 이 JP모건 관련주들이 같이 덩달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한 포인트겠고요. 다만 이 박셀바이오가 빠졌을 때 이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위험한 거지, 대형주들은 상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약품,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박셀바이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짝짓기 매매로서 오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박셀이 빠지고 이 신규 상장주 박셀이 빠진 어떤 그 수급을 오히려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또 이건 이제 위험적인 요소고요. 호재 요소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JW 중해제약이 JP 모건에서 이제 뭐 신약 후보 파트너십 발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2001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수출이 돼서 이 관련주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렇다면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은 이제 이번 주에 원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건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실제로 JP모건이 열려서 거기서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기술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이 일정 중에는 적어도 일정 또는 다음 주 내내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결국 이 기술이 이전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또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유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유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 뭐 박셀바이오가 많이 올라서 그렇고 뭐 뭐랄까요, 고바이오랩 이런 애들들 사실 오늘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유의미하게 오른 거고, 또 앞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오늘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SCM 생명과학 요것도 이제 오늘 역사적 신고가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아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JP모건 일정이 있고, 또 지금 같은 강한 유동성 장에서는 뭐 작은 뉴스, 뭐 JP모건에서 뭐 어떤 뉴스를 한다라든지 뭐 어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작은 뉴스만 있더라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재료 소멸적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 또 혹여나 기술 이전이 일어나게 돼도 이 기술 이전이 된 파이프라인과 유사하거나 또는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겠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단기 모멘텀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매년 일어나는 일정 매매에 대해서,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이번 주 잘 할 수 있는 월요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내일 또 장에 열려봐야 또 어떻게 순환매가 돌지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차트 한 번씩 구경해 가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TV 빵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